저희 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나눔할게요. 본인 자기가 읽었던 글귀나 아니면 좋았던 부분들 한쪽씩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네, 어, 네. 오늘은 제일 먼저 해주실 분이 저희 은정쌤 해주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은정쌤부터 할게요. 예. 아돌프 케사다라는 사람이 지은 세상에 하나뿐인 나 사랑하기라는 책이거든요. 약간 신앙서적 같은 그런 건데, 살면서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존재에 얼마나 진실한가 하는 점입니다. 자신의 고유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이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당신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행복은 하늘을 나는 나비와 같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당신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지니고 있다면 행복은 당신의 어깨에 사뿐히 내려앉을 것입니다. 자신을 잊어버리십시오. 자신에게만 열중하는 것은 당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큰 뜻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자신에게 열중하다 보면 곧 시들어 죽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을 넘어서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삶은 당신을 채워 완성시켜 줄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소유욕이 강해져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며 낙담하고 우울해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자신에 대한 자기 사랑을 지닐 때 우리는 열정을 되찾게 됩니다. 열정은 하느님과 함께함을 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가족이나 단체, 모임 혹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욕구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문제는 당신이 살아오면서 이런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당신은 사랑을 통해 어딘가에 속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 체험하고 사랑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단체에 소속되기 전에 당신은 먼저 하느님과 자기 자신에게 소속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평온히 살아가십시오. 물론 좌절과 시리에 빠지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는 것이 다 그렇고 또한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안에 당신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주변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상에서는 힘을, 천국에서는 희망을 발견하십시오. 창조의 영이 당신의 고유한 모습을 통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재능을 발휘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당신과 하느님이 함께 창조한 것을 내어놓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인생이라는 모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끝없이 자라나고 싶어 합니다. 영혼이 이런 모험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북돋워 주십시오. 하느님과 자기 자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삶은 흥미진진하고 도전적인 모험입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은 정은희 선생님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책은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거든요. 이런저런 행복학 관련 책들을 읽다가 내가 느낀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직업적 성공, 발전적 진화, 자아 성장에 과도하게 관심이 큰 탓에 나 이외에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에 투자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심지어 잠 역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행복지수가 높은 대다수의 사람은 내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을 구축해낸 사람들이다. 이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타인과의 보다 깊은 관계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또 조사 결과 결혼한 사람들이 미혼보다 행복지수가 높게 나왔다.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경험한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흔히 젊은이가 노인보다 행복할 것이라 믿지만 통계는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한다. 나이와 행복의 관계를 조사하면 늘 60, 70대 노인들이 더 행복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 왜 노인들이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을 모두 겪었다. 좋은 소식을 들어도 지나치게 요란 떨지 않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는 말을 되새기며 기다릴 줄 안다. 살아갈 시간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시간 시야는 확실히 좁아진다. 노인들이 행복한 건 그 때문이다. 시간 시야가 좁아진다는 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은 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순간을 지금 만끽해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고 나면은 뒤에 같이 이렇게 멘트 해드리면 좋긴 한데 제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멘트를 잘 못하겠어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저희 영지쌤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지금 요즘 읽고 있는 거는 가장 단순한 것의 힘, 탁지현이 지은 책이거든요. 인생을 바꾸는 미니멀 워크. 일의 결과가 좋아지는 기적의 버리기 습관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다는 안 읽었고 지금 서두에 한 중간 정도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책을 버려야 성장한다. 책을 삶에서 바이에서 책을 삶으로 라이프로 소설 책이 되어버린 남자의 주인공 비벌리는 강적인 책 수집강이다. 그는 아름다운 겉모양의 책을 수집하고 2,000개의 명언을 외운다. 그런 그는 어느 날 눈길을 끄는 표지의 책 한 권을 훔치고 책으로 변화하는 기이한 체험을 한다. 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삶으로 끌어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책에 흡수되어 갇혀버린다. 나는 책이 되어버린 주인공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우리 사회 속 많은 이들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방 한쪽 벽면에 책을 잔뜩 채워놓지만 정작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책을 읽지만 잠시의 위안거리로 삶을 뿐 책장을 덮자마자 읽고 구석에 방치한다. 명언을 줄줄 외우면서 옳은 말만 하고 쓰고 글을 쓰지만 정반대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꽤 본다. 집에 있는 내 책장을 가만히 보다가 의문이 생겼다. 지식과 지혜의 보고라는 책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삶은 힘든 것일까? 그때부터 책을 줄여야겠다고 다짐했다. 삶의 나아짐 없이 보관만 하는 책이 무슨 의미란 말인가? 게다가 내가 보관한 책들은 한번 보고 말아서 내용 한 줄 기억 못하는 게 책.
언젠간 읽어야지 하고 수년째 다짐만 하면서 읽다만 책이 대부분이었다. 앞으로 볼 일이 없는 전공 서적까지 이런 책들로 가득 채워진 책장을 보면서 나는 지혜가 아닌 지적 허영과 과거에 대한 집착을 채웠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책장에 꽂힌 300여 권의 책들은 그저 인테리어와 자기만족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데 책에 대한 집착은 시 끊기 힘들었다. 책을 줄이는 걸 차일피일 미루면서 찜찜함을 안고 살았다. 결국 결단해야 했다. 평생 수시로 보면서 삶의 지침으로 삼고 싶은 책 몇 권만 골라 남기고 다 비우기로 그 결과 이제 책장에 단 10권만의 책이 남아있다. 따로 봐야 할 책이 있을 때는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이곳에 없는 신간만 사서 본 뒤 되팔아 전자책으로 본다. 이만큼까지 책을 줄이고 알게 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로 책 역시 적을수록 좋다는 점이다. 나는 집에 보관한 수백 권의 책에서 깨우치 못한 지혜를 오히려 줄이면서 얻었다. 일단 불필요한 책을 없애고 꼭 필요한 책만 신중하게 골라 남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건 곧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다. 또 책을 사두었을 때는 이미 있는 책부터 다 읽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다른 책을 잘 읽지 못했다. 책을 줄이고 나자 언젠간 필요할 것 같은 책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책을 찾아서 읽을 수 있었다. 독서 방식도 바뀌었다. 갖고 싶으면 사들이는 게 아니라 꼭 봐야 할 좋은 책과 보고 싶은 책만 엄선해서 읽는다. 수천 권의 좋은 책을 읽어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안 읽는 이만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용도 읽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반드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과정에서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집에 있는 책에만 집착하면 얻을 수 있는 건 딱 방 크기만큼이지만 책을 줄이면 한 번도 내 것이 되지 못했던 실천적 지혜를 얻는다. 이까지인데요. 제가 이 책, 저도 좀 책 욕심이 많아갖고 보면 무조건 좀 사는 좀 그런 이제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책이 읽으면서 비워야지 된다는 그거고, 그 다음 책에는 인생의 책 5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갖고 전개되고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책 욕심이 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새벽에 이렇게도 또 같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읽으면서 배우는 것도 연습이고, 어제 상준쌤 사진 찍을 때도 욕심이 우리가 프레임을 베리듯이 좋은 작품이 없듯이 아마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된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이 부분을 읽으면 좀 좋겠다 싶어서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좋은 얘기 그렇긴 한데, 음, 맞아요.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의 책 5권 다 좋은 것 같아서. 아, 저희 다음은 하수 선생님이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이 책 깨어나십시오. 이거 이미 여러분 다 깨어 있지만 깨어남. 안소니 드 멜로라는 분이 쓰신 거예요. 깨어남. 명성이란 깨어남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긴 하지만 잠들어 있습니다. 잠든 채 태어나고 잠든 채 살며 잠속에서 혼이 나고 잠속에서 자녀를 낳으며 깨어나 본 적이라고는 없이 잠속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신비가들이 종교가 무엇이든 한 가지의 이구동성으로 동의합니다. 즉, 모든 것이 좋다. 모든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비록 매사가 뒤죽박죽이더라도 모든 것이 좋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상한 역설이죠.
그러나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이 없습니다. 악몽을 꾸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스페인의 텔레비전에서 한 신사 이야기를 본 일이 있는데 이 젊은 점잖은 어른이 아들의 방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싫어? 세 가지 이유 때문에요. 첫째, 거긴 너무 시시하고. 둘째, 아이들이 성가시고. 셋째, 전 학교가 싫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난 내가 왜 반드시 학교에 가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해주마. 첫째, 그건 내 의무고. 둘째, 내 나이가 45살이고. 셋째, 넌 교장이기 때문이다. 일어나십시오. 잠을 깨십시오. 여러분 어른들입니다. 잠들어 있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장난감 놀이랑 이제 그만두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거 들으니까 요즘 그 광고에 그거 있잖아요. 엄마가 딸 깨우는데 가기 싫어 그러는데 네가 선생인데 이거 그런 게 있어요? 광고 있죠. 예. 어, 그게 생각나네요. 여기서 땄나 보다. 광고를 못 봐가지고. 근데 정말 웃겼어요. 진짜 저는 애 깨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 45살 교장이라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은 상준쌤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어, 몇 가지 막 읽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욕심이. 이거 다 덜어내야 되는데. 저는 그 시와 산책이라는 책 그 예전에 같이 읽었던 게 있는데 거기서 뭘 읽으려고 하다가 또 너무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를 읽으려고 합니다. 엘라 휠러 윌콕스라는 그 시인의 인생의 흉터들이라는 시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거 먼저. 인생의 흉터들. 사람들은 세상이 둥글다고 말하지만 나는 가끔씩 세상이 모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기저기 모서리에 부딪혀 자잘한 상처를 너무 많이 입으니까. 하지만 내가 세상을 여행하면서 발견한 인생의 중요한 진실 하나는 정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당신이 몹시 경멸하는 남자는 당신을 분노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낯선 이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당신 마음속에 불쾌감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것들은 잠시 괴롭히다 사라지는 병 같은 것. 모든 인생이 이 법칙을 증명한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전율하게 만드는 상처는 모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준 것. 낯선 타인에게는 곧잘 최상의 옷, 가장 달콤한 품위를 내보이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의 사람에게는 무신경한 표정, 찌푸린 얼굴을 보인다. 거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잠깐 만난 손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도 정작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각 없는 타격을 수없이 날린다. 사랑은 나무마다 다 자라지는 않는다. 진실한 가슴이라고 해마다 꽃이 피는 게 아니듯 무덤을 가로지른 상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여. 하지만 슬픔을 견디고 나면 머지않아 모두에게 분명해지는 사실이 한 가지 있으니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네, 이게 인생의 흉터라는 시입니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보통 이제 가족이 많이 떠오르긴 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잠깐 만난 손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잘 모르니까 그냥 되게 좋은 말만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좀 이제 친해지고 진짜 가족과 같은 느낌이 되면 이제 막 막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생의 흉터들이라는 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되게 좋은 시들이 많아요. 그죠? 하나 더 해도 돼요? 이따가 하세요. 아, 이럴 줄 알았어. 상주쌤 똑같아. 이따가 하세요. 상주,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은 정혜님 해주시기 전에 윤정쌤 아프셔서 어떡해요. 그냥 듣기 참여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른 아이고, 나으시길 바랄게요. 네, 아프시구나. 아유, 어떡해. 다음은 저희 정혜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기다리는 행복이라는 이혜인 수녀님 책이거든요. 네, 이거 사실 저는 다 못 읽었는데 그때 앞부분 읽다가 말긴 했는데 되게 좋았던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줄 치면서 조금 읽었었어요. 근데 요 부분 읽어드리려다가 이렇게 후루룩 넘기다 보니까 이렇게 제목이 괜찮은 게 있어서 요 부분으로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내 남은 생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내 남은 생의 첫날입니다. 라는 이 말을 나는 요즘도 강연 중에 자주 인용한다. 독자들이 책에 사인을 요청해도 이 구절을 많이 적어주곤 한다. 아주 오래전 내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갔을 적에 어느 날 친지들이 안내하는 선물의 집에 들른 일이 있다. 거기서 조그만 크기의 책갈피를 하나 사게 되었는데 그 안에 적혀있는 바로 이 글귀가 마음에 들어서였다. 오늘은 그대의 남은 생애의 첫날입니다. 그 순간 이 글이 내 마음에 어찌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 위로를 주는 멋진 메시지로 다가왔다. 그래서 평소에 늘 오늘이 마지막인 듯 살게 하서 하던 기도를 오늘이 내 남은 생의 첫날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바꾸어서 하게 되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왠지 슬픔을 느끼게 하지만 첫날이라는 말에는 설렘과 기쁨을 주는 생명성과 긍정적인 뜻이 담겨 있어 좋다. 오늘도 새소리에 잠을 깨면서 선물로 다가온 나의 첫 시간을 감사하였다.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를 더욱 살리도록 노력해야지 하고 다짐하였다. 해야 할 일을 적당히 미루고 싶거나 게으름을 부리고 싶을 적엔 나 자신에게 충고한다. 한 번 간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고 최선을 다하세요. 성실하고 겸손하게. 불쑥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친절과 사랑을 다하기 어려울 적엔 스스로 이렇게 주문한다. 이 만남이 이분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으니 형식적이거나 기계적으로 대하지 말고 마음엔 따뜻한 사랑을 담고 얼굴엔 환한 웃음을 보이세요. 나 자신의 약점과 실수가 두렵고 어떤 일로 의기소침해지거나 믿음까지 부족하여 우울해질 적엔 이렇게 상기시켜준다. 첫 약속을 잊었군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고 인내하며 힘을 얻기로 했잖아요. 내가 다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저런 심부름이 하도 많아 자꾸 불평이 나오려고 할 적엔 이렇게 권유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만 보배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답게 사람들의 다양한 부탁을 성과 사랑의 구슬을 깨는 기회라 여기고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열심히 해보세요. 짜증내거나 찡그리지 말고 이왕이면 기쁘게 감사하며 침묵하면서 말이지요. 성당에서 기도하다가 방에서 책을 읽다가 정원에서 산책하다가 객실에서 손님을 만나다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문득문득 다시 생각나는 말,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 삶이 힘들 때 충전을 시켜주는 약이 되는 말, 오늘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입니다. 이 말이 있어 나는 행복하다.
이 말을 계속 되새김하다 보니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온다. 오늘도 싱싱한 희망의 첫 마음으로 내 남은 생의 첫날을 살게 하소서. 새로운 감탄과 경이로움을 향해 나의 삶이 깨어르게 하소서. 여기까지. 저는 그 성당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 책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아까 그 제목이 뭐였어요? 다시 한 번만. 제목. 기다리는 행복이야. 기다리는 행복이요? 네. 아, 보이나? 안 보이나? 이혜인 수녀님이라고 하셨죠? 네. 근데 저희 새벽 기상하는 씨는 저희 꿈나오는 식구들이랑도 많이 좀 통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수정님 늦게 들어오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혹시 저희 알람을 지금 끄고 다시 책 누워버렸어요. 아, 네. 준비해놓고 잠깐 알람을 끄고 다시 누워버렸어요. 할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아, 네. 그러면은 저희 같이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주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이어폰 바꾸셨나 봐요. 아, 저는 이번에 마흔의 인문학 살롱이라는 책을 우재라는 분이 지으신 책을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서 삶의 자유와 안락을 꿈꾸는 이들에게라는 차트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은 안녕한가? 다행히 젊은 시절을 통과하며 안분지족하는 삶의 행복을 터득했다. 젊은 시절은 직장 생활을 하는 내내 나는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내면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관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때 스스로의 성향을 믿고 과감하게 삶의 방향 전환을 모색해 봤어도 좋았겠지만 용기도 없었고 내 개성을 펼치며 살아갈 방법도 찾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단계가 찾아왔다. 그 시점이 내 나이 마흔 무렵이었다. 과감하게 직장의 사직을 표명하고 몇 년간 집에서 집거하며 서양 미술사와 한국 미술사, 동서양의 건축사 공부에 매진했다. 도슨트 활동을 하던 서울시 미술관과 시민들에게 안내 봉사 활동을 하던 경복궁에 갈 때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서 책만 읽었다. 많지도 않는 퇴직금을 까먹으며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이 지내는 삶이 굉장히 불안해 보였지만 더 이상 마음을 거스르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거품이 잔뜩 끼어있던 내 안의 욕심들도 자연스레 놓아졌다.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자 나의 능력이 발현됨을 느꼈고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자 나를 비로소 사랑하게 되었다. 주변을 둘러보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시원하고 마음도 편해졌다. 도연명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내려놓고 나의 근원으로 돌아가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았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필요 없는 욕심을 내려놓았고 계획 없이 시작했지만 하고 싶은 공부를 해나가자 자연스러운 새 길이 열렸다. 나에게는 도연명처럼 귀걸이 할 고향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지향하는 이상향도 없다. 단지 현실에 발을 붙이고 나다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이다. 그 길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면 도연명의 귀걸이에서 한 자락을 읽으며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책임을 다할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그리하여 도요명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내면의 성장을 도모했던 것처럼 나 역시 나의 생명력과 가치를 믿고 내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궁극에는 내 삶을 자유와 안락으로 이끄는 그 것임을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요 지금 부분은 이제 그림을 설명한 약간 그런 부분이었는데 작가가 이제 그 도연명의 귀걸이사 이제 요 작품을 보고 여기에 작게 한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 글씨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서 자기의 이렇게 삶을 같이 이렇게 설명을 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밑줄 친 거는 그 부분이었어요. 현실에 발을 붙이고 나다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이고 그게 내가 마음이 흔들리면 도연명의 귀골에서 한자락을 읽으며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책임을 다할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요 부분이 좋아서 요 파트를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진짜 좋은 거 나눔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준쌤 한 개 더 나눔해 주실 거 있으세요? 상준쌤한테 시간을 더 드릴게요. 아니 뭐 또 그런 영광을 또 주시고. 우리 경란 쌤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경란쌤 요즘에 좀 많이 컨디션이 아, 안 진짜요? 좋으신가 봐요.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어딨니? 여기 있다. 그 마야 안젤로라는 또 시인의 시예요. 제목은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오늘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내일이면 더 나아진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굳은 날과 잃어버린 가방과 엉킨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이 세 가지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당신과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하든 그들이 당신 삶에서 떠나갔을 때 그들을 그리워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삶은 때로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양쪽 손에 포수 글러브를 끼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무엇인가를 다시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내가 열린 마음을 갖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되게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에도 내가 그 고통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날마다 손을 뻗어 누군가와 접촉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따뜻한 포옹 혹은 그저 다정히 등을 두드려 주는 것도 좋아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내가 여전히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 당신이 한 행동은 있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했는가는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이상입니다. 나는 배웠다라는 시. 마지막에 그 얘기가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내가 한 말하고 내가 한 행동은 있지만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 그 느낌은 잊지 않는다는 거. 지나가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가를 기억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느낌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땠지 하는 거를. 그래. 맞아요. 그런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저는 어저께 그 책 같이 읽는 데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 있는데요. 음, 거기에서 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버러지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밟아도 항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자기를 비하시키지 말고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 해라라고. 그리고 상대방들이 나를 평가하는 방법은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평가할 때 가소평가를 하게 되면은 정말로 버러지처럼 이렇게 밟아도 진짜 항의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상대방이 나를 과대평가를 해주면 그 사람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이 부분 같이 얘기하면서 그 생각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내가 과연 상대방한테 어떻게 평가가 될까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됐었고, 나 역시 상대방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라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침에 이렇게 매일 아침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요즘에 또 그런 생각이 또 계속 들더라고요. 일어나서 하기는 하는데, 어, 진짜로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진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맞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조금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부분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와서 이렇게 얘기 듣고 하니까, 아, 역시 같이 있으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6시 30분 돼서 메타버스 진행하는 거 맞죠? 어제 6시 6시라고 반이라고, 했나? 6시 어? 반이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네. 음, 6시. 네, 맞아요. 모두 제가 메모했어요. 맞아요. 한다는 핑계로 자꾸만 나중에 이거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제목이 거요? 뭔데? 제목이 안 보여. 아, 이게 흐려서 읽으셨는지도 안 보여요. 이 책은 원래 제목이 되게 흐려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시와 산책. 아, 시도 좋아하고 산책도 좋아하신다면, 저 좋아해요. 그쵸. 마음의 평화, 네, 마음의 평화라기보다는 그냥, 잔잔함이 좀 네, 저는 요새 버릇이 하나 생겨가지고 항상 저기 뭐야 가방 안에 이런 작은 수첩이나 공부할 때 이런 거를 두고 하면서 이렇게 책 읽으실 때 막 그러면 제목을 막 적어요. 뭐, 나중에 사보려고. 왜냐면 자꾸 이제 아 좋다 나중에 사야지 이러면 제목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까먹어요. 이게 습관화가 되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제도 많이 적었는데 죄송해요. 이번 또 금방 또 까먹었어요. 시와 산책이라고요? 아, 네. 좋은 것 한정원 같아요. 작가의 책이고요. 네. 시와 산책.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좋은 습관이 많이 생겨서 감사해요. 우와, 저기 이런 아까 나는 배웠다 네, 그거 읽으셨잖아요. 예, 나는 배웠다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뭐요? 샤를로트 푸코 알죠? 푸코 신부님. 샤를로트 푸코라고 코코넛. 예. 사막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 샤를로트 푸코 그 신부님도 나는 배웠다 그걸 똑같이 제목이 똑같아요. 아, 들려주세요. 상준 쌤이 한번 인터넷에 금방 나오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샤를로 푸코. 샤를로트 푸코. 한번 푸코, 켜봐야 되겠다. 아, 그래요? 네, 금방 있어요. 푸코,
아유, 진짜 저는 있네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진짜요? 네, 또 읽어도 돼요? 네, 네. 읽으세요. 아니, 누가 뭐라고 하나? 아니잖아. 읽으세요. 뭐라 했어요? 그래요? 누가 뭐라 눈치 보고 했어요? 있어요. 눈치 보고 있어. 저번 사에 뭐라 했구나. 그러지 마세요. 자, 감사해요. 그럼 읽어볼게요. 너무 좋은 네, 시일 것 같아요. 네.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뿐임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에 달린 일. 나는 배웠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 다른 사람을 돌보아도 그들은 때로 보답도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를 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삶을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곁에 있는가에 달려있음을 나는 배웠다. 우리의 매력이라는 것은 15분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다른 사람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해야 함을 나는 배웠다. 삶을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린 것임을. 또 나는 배웠다. 무엇을 아무리 얇게 베어낸다 해도 거기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놓아야 함을 나는 배웠다. 어느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두 사람이 서로 다툰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님을 나는 배웠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두 사람이 한 가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나는 배웠다. 나에게도 분노할 권리는 있으나 타인에 대해 몰인정하고 잔인하게 대할 권리는 없음을.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해서 내 전부를 다해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나는 배웠다. 아무리 내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내 슬픔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을 위해 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는 배웠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좋은데요, 글씨? 배웠다 시리즈 참 좋네요. 너무 제목이 좋아요. 나는 배웠다죠. 네. 나는 배웠다. 우리도 한번 써볼까요? 네, 우리도, 자기가 배운 거 인생에서. 아니, 푸코의 진짜, 나는 배웠다. 네. 오늘도 배웠어요. 와, 저는 그것도 있거든요. 아까 규나님이 아침에 계속 이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고민 있잖아요. 사실 그게 계속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기도 하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일이 많은, 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낮에 되게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긴 하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을 보면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다. 이런 좋은 어떤 글 이런 것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시간은 그러니까 이 시간 아니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냥 예전처럼 살았으면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런 기회를 놓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일단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하면서 며칠 이렇게 놓친다 하더라도 너무 자책하거나 하지 말고 뭐 힘들면 좀 쉬어줘야죠. 맞아. 그렇게 일단 가보려고요. 그리고 또 그 말 되게 공감을 가잖아요. 나 또 말 너무 많이 해. 이제 안 해. 하세요. 하던 것마저 해야죠. 15분. 아까 그 15분 얘기 나왔잖아요. 처음 봤을 때 예, 15분은 수업은. 네, 근데 아, 그 다음부터는 서로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보면 기대감도 있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처음엔 되게 좋은 이미지만 이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이제 근데 서로 알아갈수록 이제 혈액형도 알게 되고 아, 저 사람이 저런 스타일이구나, 욱하는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이제 조금 점점 더 알아가는 또 재미가 우리 안에도 되게 있어갖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게 아,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배리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분은 일단 15분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열어둘 수 있는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직은 이제 많이 다 원래 계속 보던 분이라 그렇긴 한데 다른 분들이 오시면 또 놀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되게 편하기도 하죠. 진짜 한마디를 해도 이제 그 사람의 말투와 이런 게 다 이제 느껴지잖아요. 전 사진 수업을 하더라도 이제 막 그 사진에서도 막 사람들이 느껴지고 해서 이제 더 막 가까워지는 느낌이거든요.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그 15분의 매력이라는 말이 그 문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15분의 매력. 이게 15분 넘치지 지나면 못하는 끝인다는 거나.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 15분 뒤에도 매력이 있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가. 그죠? 네.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녹음은 했고요. 다행히 이거 이따가 이렇게 금방 해서 올려볼게요. 아, 이거 진짜 네. 들으면 좋겠다. 다시 듣고 싶네요. 오늘 배운 거 얘기하는 아, 시간 될까요, 규나님? 사람들 이렇게 다 한마디씩만. 오늘 배운 거. 아, 네, 저희 6시 30분까지 시간 응. 있으니까 나눔으로 그냥 1분 스피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순 선생님부터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여러분의 책 줄거리가 그 각성인 것 같아. 현재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깨어나라 그러지. 우리가 잠든 채로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난 잘 아직 깊이 이해는 못 하겠는데 잠든 상태에서 그러니까 깨어나라는 건데 이제 책 줄이는 것도 그렇고 난 책 이거를 근데 느낀 게 또 길어진다 나도. 오늘 책을 읽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뭔지 그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요새는 책을 멀리하고 있는 건데 와 내가 감동받은 책이 없구나 그러면서 아까 5권을 남기라 그랬을 때 아찔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읽고 싶은 게 하나가 생각났어. 김소월의 시. 우리나라의 그 원초적인 감성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전체적 각성, 책도 그렇고 또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도 이것도 엄청 힘든 거고 그다음에 오늘이 첫날이다 이런 것도 엄청 힘든 거고 그다음에 또 현실에 나는 좀 붕붕 떠다니는 스타일인데 현실에 발을 붙이라 이런 것도 엄청 힘든 오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 이 내용들이. 그리고 이참에 은정 쌤께 좀 사과를 할 일이 있는데
이 관계를 맺으려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제 수업 못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기 그 못 맥주 들어왔어요. 타임 네. 맥주 타임에도 못 들어왔어요. 저 계속 놀다가. 그래서 내가 땡땡이 아니냐고 말했잖아. 땡땡이 치려고. 근데 나는 농담으로 한 건데 은정쌤은 땡땡이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잖아, 평생. 그런데 저요? 그 사람한테 땡땡이 그러니까 엄청 기분 나빴을 것 같아. 그래서 아니요. 저 그래서 안 땡땡이 들어온 엄청 거 치고 아니죠? 다녔는데. 그래서 안 들어온 거 아니죠? 전혀요. 전혀. 그 마음 넓은 사람이고요. 아니, 아, 어저께 엄청 이제 꼭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모여가지고 이제 10시까지만 놀자 그랬는데 이제 그게 항상 조금 길어지잖아요. 조금 길어져가지고 집에 왔더니 온 가족이 다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나만의 시간을 가질게 이렇게 하기가 약간 좀 그렇지. 그래서 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가족들의 환대를 받으셨군요. 네. 또 제가 너무 그렇게 만나면 조금 술을 많이 마시고 늦게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네, 우리는 만나서 술 마시면 큰일 나겠다. 우리는 집에 안 가는. 그쵸? 집에 못 가는 거야. 그죠? 1박 2일, 1박 2일. 1박 2일로 마셔야 돼. 그죠? 아, 옛날 기억 막 새록새록 나요. 그랬어요. 그래서 다 어제 수업 좋으셨다고 해서 저도 너무 사진에서 아, 보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눈물 같이 나네.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내 준맥은 꼭 들어가야지 그랬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랬어요. 수업도 녹음 안 하나요? 수업. 할 수 있죠. 안 했어요. 근데 또 수업은 또 그것만의 그게 있잖아요. 수업, 딱 근데, 그렇죠. 근데 수업 녹화해서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녹화해서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 뭐, 얼굴 뭐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끼리만 보려고 하는 거는 괜찮긴 한데, 고민해보죠, 그거는. 여러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말 길게 하는 상주쌤 꼴찌로 할게요. 네, 저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해주세요. 나는 그냥 오늘 들으면서 뭐 생각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 1분 스피치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지쌤이세요. 저는 오늘 하순 쌤이 맨 처음에 깨어나십시오. 이거부터 확 와닿았고요.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일단 그 생각 먼저 하는데 지금 계속 나는 배웠다. 이 시부터 시작해서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 구절마다 상준 쌤이 읊어주는 그 시, 또 신부님 나는 배웠다 그 시, 그 두 개가 합쳐지니까 우리 삶이 다 녹아 있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들었고 뭐든지 배워야 된다는 항상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항상 머릿속에 좀 강박관념처럼 좀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고 또 이 하나하나 모든 게 다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많이 배우고 지금 다시 인터넷에서 그 책 그 시들을 다시 검색해서 지금 다시 두 개 다 봐야 되겠다 지금. 그래서 한번 필사도 한번 그 시를 한번 다시 제가 적어서 다시 봐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너무 감사한 배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해요. 저희 다음은 정은희 선생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이거 책 나눔 여기 할 때마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아침 시간 이거밖에 없어서 아 저녁에도 뭐가 있구나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네. 이제 그 514 하면서 그 이렇게 아침 시간 참여하고 이런 거 자체가 이제 그 생활 리듬이 바뀌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 가장 적응이 좀 어려운 게 그 여러 가지 그 뭐죠? 오픈 채팅방 멤버들 많은 거 또 이렇게 카페 뭐 이런 데 자주 들어가서 들여다보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적응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뭔가 뒷북치는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런데도 이거를 저는 이 모임을 계속 하는 거는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원래 책들을 많이 좋아하시고 읽고 이제 뭐 이러신 분들 같은데 저는 이게 사실은 핑계였지만 뭐 시간이 없다. 책을 읽을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그 시간을 뺄 수 있는 게 요 새벽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책을 좀 많이 목말라 했구나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조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이따 이제 요즘 이렇게 축제가 좀 시작돼서 오늘도 저는 축제장에 일하러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모르고 어, 눌렀어요. 모르고 눌렀어요. 이게 네네네. 죄송합니다. 축제장에 일하러 가야 돼서 오늘도 네 저는 이제 조금 있다가 조용히 사라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음, 매나 다 똑같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처음에 막 할 때 이게 처음에 그냥 시작하는 거는 새벽 5시 기상해서 6시까지 하는 걸로 잡고 그러고 오롯이 4시간으로 쓰자라고 하는데 이게 누군가가 뭘 하면 궁금하잖아요.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쉼없이 계속 왔던 것 같아요. 아침에도 갔다가 저녁에도 갔다가. 근데 채팅방도 너무 많고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전 지금도 이게 빠져들면은 거기에 시간이 그냥 최소 시간 잡아도 30분 이상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1, 20분 봐갖고는 되지는 않고 막 30분씩 1시간씩 막 길게는 2시간씩 이렇게 가니까 제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안 보면은 아까 은희 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자 뒷북치고 있고. 근데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라서 꿈다운뿐만이 아니고 어디든 내가 그렇게 뒷북을 치더라도 받아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자꾸만 하다 보니까 세상이 그냥 제 위주로 제 생각대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게 요즘에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뒷북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궁금하면 그냥 물으면 되는 거고, 누군가가 그냥 알려주면 고마운 거고, 만약에 내가 뒷북 쳤을 때 다른 사람이 뒷북이다 그러면, 뒷북하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몰랐던 건데, 알려주면 고마운 거고, 안 알려주면 그냥 모르는 채로 넘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담 안 가지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 카페 등급에 이렇게 읽기 쓰기 하는 거는 그건 한번 더 보고 공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잘 다녀오시고요. 다음은 저희 정혜님. 네. 저는 아까 사실 이거 책 내용 찾느라고 다른 분들 읽으시는 거는 막 아주 자세히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녹음해 주시니까 나중에 다시 처음부터 들어야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면서 내가 책을 끝까지 다 못 읽은 게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새벽 시간 가지면서 책 읽는 시간 가지면서 그래도 끝까지 읽는 책들이 하나둘씩 쌓이는 게 또 되게 뿌듯하고 남은 책들도 이제 좀 다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랬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저랑 같은 생각이세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어. 다음은 저희 수정님. 어, 어,
저는요, 원래 이제 요 한참 책 읽으실 시간 다른 거를 이제 참여하고 있어가지고 중간중간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전에 코로나 시작하면서 마음 챙김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인문학 쪽에 좀 빠져들었어요. 이제 갑자기 모든 게 정적으로 되니까 순간 어디도 못 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럴 상황에 그동안에 어떤 분들은 뭐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주로 책을 사 모으는 좀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아니, 이거를 그냥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책을 읽으려면은 내가 사 모았던 책 중에 먼저 읽어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하고 이제 갑갑했던 시절에 책꽂이 책을 보니까 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디도 못 가는데 나나 좀 돌아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제목이 좋아서 누가 읽어주면 너무 좋다 해서 막 사모았던 책들 이제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뭘 했냐면은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 사실 그때부터. 왜냐면 그냥 막연히 읽자고 하기에는 관두겠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한 달에 꼭 2권씩 책을 읽고 글을 올려야 되겠다. 그걸 혼자서 1년간 해서 사실은 1년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모르면 책에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 모르면 꼭 누가 안 가르쳐 주더라도 책에 다 나와 있으니 책에는 모든 삶이 다 들어가 있으니 내가 배우면 되겠다라는 거. 그거 하면서 이번에 이게 이제 책 이제 여러 오일사도 보니까 책 읽는 북클럽이 많아요. 많은데 우선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게 우선은 스트레스로 왔고 집중이 안 되는 게 왔었고 그래서 책은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습관화된 것처럼 나 혼자서 읽어야 되겠다 했었는데 이제 여기 이제 꿈다운에서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면서 하면서 귀로 듣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게 끝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다. 왜냐면 책 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뜬금없이 이런 시도 있어요. 이랬을 때는 찾아서 저도 지금 막 이렇게 찾고 있고 이러기 좋은 거죠. 이런 게 하나 책을 완주했다 끝이 아닌 거고 서로 얘기 나눌 수 있고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소한 모임에서 삶을 또 배워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제 취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도 혼자서 하니까 이렇게 못했던 부분들도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보다는 그냥 뭐 책 읽기도 그냥 쉽게 어, 저희가 이렇게 나눔이라는 것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책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할 뿐이지 실천에는 잘 못 옮겼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친구들이나 주위에서 얘기할 때도 너는 그래서 안 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선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풍선이나 뭐 말 생각하는 단어들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욕심만 생겨서 책장에 책은 정말 많은데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넘어가고 누가 좋다 그러면은 그래 꼭 읽어봐야 돼. 저거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막 다 사고 했었는데 못했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같이 읽고 같이 생각 나눔하고 그 생각 나눔할 때도 그냥 편하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담이 안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와서 내 생각 얘기하고 뭐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다 들어주고 누구 하나가 내한테 난넌 그래서 안 돼.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앞으로도 그냥 꾸준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상준쌤 10분 8분 남았어요. 규나님은 그래서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매일 아침 이렇게 열어주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거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막 분주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준비해서 긁어서 글도 올리고 링크도 올리고 막 이제 이거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해주시니까 제가 이제 잘 못하는 거를 되게 잘해주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꾸준한 거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죠. 한번 화력을 쏟을 때 확 쏟는 건 잘하는데 계속 그거를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걸 좀 아껴서 계속 꾸준히 조금씩 하면은 그런 거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꽂혔다고 해야 되나? 그럴 때 그냥 확 이렇게 해서 이만큼 집중해서 이제 해놔야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규자님이 대단한 것 같다라는 말을 제 1분 동안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저도 요즘에 느끼는 게 그거였거든요. 진짜 왜, 진짜 가랭이 찢어지듯이 이것저것 막 쫓아다녔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남 시선을 되게 많이 의식했었거든요. 진짜로. 저 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말하면은 말하고 나서도 계속 긴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근데 그게 결국엔 다 그냥 제 혼자 생각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생각했던 게 내 생각을 그냥 얘기를 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주고. 아니면은 그냥 아닌 걸로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어, 참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참석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숙제도 못 쫓아가겠고요. 못 부끄럽지만. 쫓아가면은 쉬면 되는 거고요. 근데 되게 미안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음, 내만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안 하고 가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음, 들었는데 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오래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 이번에 그 다른 쪽에서 이제 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당신의 장점을 적어보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그러면 좀 물어볼까 싶어 주위에 물어봤죠. 근데 똑같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야, 넌 참 나무식하지 않더라. 이래요. 그래요. 그렇지. 너는 야, 나무식하지 않아. 어떻게 저렇게 그냥 일맥상통하게 저럴 수 있냐 그래서 그래서 내가 행복하잖아 이랬어요. 음, 예. 이 나이에도 나무식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책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가만히 보다 보니까 대부분 또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제 나무식하지 말고 내 삶을 살 때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쪽에 책을 자꾸 가는 것 같아요. 그럼 행복해요. 이제는 뭐 나다운 삶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내가 100세 시대라는데 그 나머지 한 50은 나다운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과제를 못하면 오늘 못했어요.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이러면 되는 거고요. 오늘 과제가 전 너무 잘 이해가 안 돼요. 좀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고 배울게요. 이래도 되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모임도 꾸준히 갈 수 있고 유지가 되지. 이게 부담스러우면은 못해요. 왜냐면 이 나이에 부담스러워서 저걸 꼭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참석을 못해요. 왜냐면 느리게 가는 분도 계시고 빨리 가는 분도 계시는데 그걸 내가 보고 배우고 내 페이스대로 가야 되는데 그럼 좋지 않아요? 이렇게 기다려줄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주식 빨리 들어오세요. 와서 질문 좀 해줘. 맞아요. 아, 오늘 그걸 못했네. 사람들 사진 많이 찍었- 있을 때, 예. 지금 사람들 막 빠지고 나니까 기억이 났어요. 또 뭐요? 사진을 사진 찍었어야 찍는 되는 거. 거. 아, 사진. 예. 저는 꼭 사진 찍을 때만 들어오는데. 인증샷은 꼭 계시죠, 그죠? 네, 맞아요. 좋아요. 그것도 제가 그런 능력이에요. 사람이에요. 은정쌤 얘기 안 했어. 나는 뭘 배웠냐 그거. 저요? 그래서 저 막 지금 또 막 딴 거 하고 있느라고 아까 하려고 무슨 말 해야지 하고 생각했다가 까먹었어. 잠깐 잊어버렸네요. 아 근데 저도 그냥 좋아요. 좋아서 그냥 와요.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도 좋고 책 읽는 것도 좋고 어저께 만난 저기 친구들 왜 일어나? 저한테 왜 일어나? 자 막 깨어나십시오. 왜 자? 막 이러고. 그냥 좋아. 좋아 그랬죠. 야, 너 아직도 일어나냐? 이제 그거 하다가 잠이나 더 자라. 저희 신랑도 그래. 더 자라. 피곤하다고 하지 말고 자라고. 그래서 지금은 아침을 좀 챙겨주려고요. 챙겨주고. 그래야 네. 내가 하고 싶은 하니까. 그래도 사진 찍어주세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사진을 찍을까요?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다시 한번. 내가 표정이 너무 이상하네요. 눈 크게 뜨시고. 하나, 둘, 셋. 아, 좋다. 아유 윤정쌤 일어났어. 사진 찍으려고. 우리 윤철쌤 목소리 들어야 돼요. 네. 1분 남았어요. 네, 뭐 이제는 뭐 습관화 돼가지고 눈은 떠지는데 누워가지고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막 그랬는데 일단 깨서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뭐 하나라도 배워요. 늘. 그래서 좋아요. 뭐든지 하나씩 배우니까. 그리고 그냥 뭐 만약에 그냥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그냥 잠잘 시간이었는데 뭐 하나라도 배우니까 안 들어오면 왠지 뭐 뭔가 안 한 느낌? 이제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네, 습관화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러면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누군가가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유지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침에 이렇게 그냥 아침 문 열고 하는 게 제가 이렇게 지켜주는 것 같고 윤정쌤은 주식으로 계속 그렇게 지켜주실 것 같고 진짜 공감돼요. 진짜로. 지켜준다라는 말.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상준쌤. 아, 오늘 저희 메타 수업은 어떻게 시작돼요, 선생님? 6시 반에 하는데 뭐 네. 사람들 안 들어가지고 되려나? 그러고 양경님 있어야 될 텐데. 그러게요. 예. 지금 양경님이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아픈가 봐요. 아직 3일 안 됐죠, 그죠? 오늘이 오늘까지 3일. 3일인가 봐요. 3일인가? 예. 예, 그게 뼈에까지 아마 아파가지고. 예, 3일까지가 보통 많이 아프다고 하시던데. 그죠? 맞아요, 맞아요. 오래 가는 사람은 좀 오래 가는 것 같고요. 뭐 다른 쪽으로 대처를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녹음은 여기서 맞추는 걸로 할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